경금 유월생한테 임목운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거예요. 경금한테 임목은 뭐죠? 편제라고 했어요. 아까. 그쵸? 근데 아까 편제 흐름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니라 그랬어요. 유금을 만나면. 그쵸? 그리고 우리가 또 뭐가 형성이 돼요? 지지에. 유금과 만나면 인유원진이 형성돼요. 왜 원진은 뭐라 했죠? 인신충. 인신충. 충하는 애 옆에 있는 거야, 얘가. 유금이. 유금이 아니라 인목이 인신충 여기 신금이 있었는데 그 옆에 유금과 또 만난 거예요. 그럼 아이씨 껄끄러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편재의 아버지, 나의 편재의 아버지, 편재와 원진의 관계를 놓인다는 거는 우선 아버지와 나의 편재의 아내죠. 여자니까 남자한테는 재성이. 그러니까 뭔가 관계 속에서 껄끄러움이 있을 수 있다. 뭔가 불편함이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재성과도 원진이니까 돈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잘 있다가도 한 번에 그냥 갑자기 돈이 이렇게 뭉태기로 나가는 일이 벌어진다는가. 그리고 재성이다, 재성. 그러니까 뭔가 일적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 근데 이게 지금 유금이 월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나의 사회생활하고 원진이 되는 거거든요. 내 일하는 것과. 그러면 이제 일하는 사람들하고 뭔가 스트레스가 있다거나. 어. 그리고 이 원지는, 좀 이런 느낌이라, 그러니까 특히 월지의 관계와 원지가 되면 일이 좀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나, 어, 잘 되긴 했는데 내공을 좀 다른 사람과 뭐 좀 나눠야 되거나, 내가 좀 더 많이 열심히 했는데, 뭔가 항상 그 어디 하나가 좀 아쉬운 구석을 만드는 게 원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월지의 원진이 오면 좀 나의 사회생활과의 일에서 그러니까 일지에 오면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하고의 원진이니까 뭔가 가족이나 친구나 뭐 이런 쪽으로 뭐 부부나 이런 쪽에 영향이 있다면 월지는 나의 사회생활에서 오는 좀 힘듦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경금요일생이 이제 제왕의 기운 그럼 뭐 해야 돼요? 얘네들 무조건 뭐 제왕끼리 만났죠. 묘유충이에요. 그냥 땅 하고 부딪혀서 그냥 누가 깨질지 한번 붙어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경금요일생은 뭐라 그랬죠? 칼을 들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쵸? 엄청 왕한 기운을 가지신 분들이고 양인이에요. 그래서 양인이 와서 저 나무를 그냥 확 베어버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무가 또 운으로 들어오면 세력이 만만치 않죠. 아이씨, 나 진짜 튼튼한 나무거든? 이러고 둘이 확 붙어서 왕끼리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제잖아요. 경금요일생한테. 그래서 경금요일생이 워낙 힘이 세니까 이 묘를 제대로 치면 어떤 경제적 이득을 볼 수도 있어요. 이런 흐름에서. 왜냐면 나는 지금 금이 너무 왕한 사람인데 묘 기운이 확실히 들어와서 내가 저 묘를 땅 해서 이겨 먹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돈을 얻는 거야. 그러면 그런 데서 오는 좀 이득은 있는데 근데 이게 이런 경우 충이 되는 경우는 스무스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부드럽게 모든 것이 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충을 해서 어쨌든 땅이 한번 흔들리는 거야. 지진이 세게 난 거야. 그래서 뭔가 판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든 뭘 하든 어쨌든 그 판이 한번 바뀌는 데서 오는 좀 번거로움이나 힘듦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게 왕지끼리의 충이 제일 세고 여파가. 그다음에 제가 나무와 금이 부딪힐 때가 가장 좀 에너지가 세다 그랬어요. 왜냐면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목극토 같은 거 아니 목극토가 아니죠. 해 수 뭐 물하고 불의 싸움 이런 거. 그런 거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그냥 물이 이길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뭔가 막 이렇게 땅이 지진이 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부딪히면 막 여파가 막 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세서 그래요, 세서. 그래서 내가 어떤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금전 이득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여파가 있어요. 그래서
금의 기운이나 목의 기운을 많이 가진 분들이 금금목하는 어떤 에너지 기운을 만났을 때 배우자나 어떤 이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이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특히 내가 금이 많아. 혹은 내가 목이 많아. 근데 얘네들을 좀 순환시켜 주는 글씨가 없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뭐 금에서 수로 가고 수에서 목으로 가고 이렇게 되거나 목에서 화로 가고 뭐 화에서 토로 가고 이런 식으로 좀 에너지가 잘 이렇게 돌아가는 에너지 없이 '나는 금만 있어. 나는 목만 있어.' 근데 막 이렇게 그 반대 기운이 와서 꽝 부딪히는 그렇게 좀 그런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은 좀 이 왕지의 충이 힘들어요. 어. 어쨌든 어디 한쪽은 부셔지는 거야. 내가 뭐 돈을 벌든 뭘 하든 좀 부셔진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지장간을 봐도 그래요. 얘는 뭐예요? 갑하고 을이 들어 있죠, 묘에는. 그리고 유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유에는 뭐예요? 경금하고 신금이 들어 있잖아. 근데 얘네는 이 지장간 안에서도 충이 갑경청 을신조 그냥 충이 제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너무 목이나 금이 왕한 상태로 충을 하면 좀 해로움은 쪼끔 더 커요. 사주가 잘 돌아 있으면 그래도 순환이 되니까 훨씬 덜한데 그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 있는 분들은 특히 그거를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천간에 을목이 떠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을목해가 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을목이 정제예요, 경금한텐. 근데 그래서 을경합 금이 된단 말이죠. 그 경금이 내 정제랑 합을 해요. 그래서 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경금일간 분들이 을목 떠 있으니까 나 을경화 올해 을경화 금 되니까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번 달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천간에 떠 있는 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 을목이 잘 살 수 있는지 안 살 수 있는지는 그 해의 지지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응? 그래서 만약에 뭐 내 지지는 신유술래로 가고 있어 만약에. 그러면 아무리 천간에 을목이 떠 있어도 이 을목은 힘을 못 발휘해요. 뿌리가 없어. 근데 만약에 을목이 떠 있는데 밑에가 뭐 이 임묘진으로 가고 있어. 그럼 을목이 꽤 힘을 발휘하죠. 그럴 때는 이 을경화 급에 어떤 일들이 있다고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천간에 떠 있는 거는 우선 보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지금 내 생각. 그런데 그게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아래 지지에서 봐야 돼. 을유인지 을해인지 이런 걸 봐야 돼. 그거를 이제 항상 그 운을 보실 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내년은 정미년이에요. 그쵸? 내년은 정미년이야. 그쵸? 그러면 그 후년은 뭐예요? 무신년이에요, 무신년. 음. 그러면 정미년은 정화가 미토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관대예요, 관대. 12운성상. 그럼 관대는 뭐예요? 세력이 꽤 있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정화 관련된 일이 지지에서도 도와주고 있으니까. 어. 그러면 내년은 이 정화는 힘을 엄청 발휘하는 해란 말이죠. 그러면 나한테 정화가 뭐에 해당되는지를 보시면 정화 관련한 일이 내년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거야. 여러분 십성으로 정화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정미년이니까. 만약에 어 정해년 뭐 이런 거는 힘을 발휘 못 했겠죠. 음. 근데 정화는 미토에서는 힘을 발휘하는 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년은 모두 이 세상 사람 모두 정화와 관련된 일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뭐 여러분한테 정화는 뭐예요? 십성으로? 본인의 십성으로 정화가 뭔지 아시나요? 각자 자기 십성으로 정화가 뭐에 해당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음. 저는 병화예요, 병화. 병화일간인데 저한테는 정화가 뭐예요? 겁재죠, 겁재. 그리고 미토는 뭐죠? 저한테? 저는 병화니까 상관이에요, 상관. 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까 12운송을 보면 정화 겁재가 관대를 입고 나타나. 관대 뭐라 그랬죠? 관대는 청소년기라 그랬잖아요. 막 뭐 아주 그냥 무모하죠. 막 달려드는 거죠. 저랑 똑같네요. 겁재고. 미토는 상관이에요, 병화한테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좋게 이 병화일간으로서 얘네를 좋게 쓰면 뭐예요? 겁제.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하거나 혹은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싼 사람들, 나와 같은 사람들이 나를 뭔가 이렇게 관심을 받고, 그다음에 저한테는 상관이죠. 말을 하거나 뭔가 내가 상관스럽게 표현하는 행위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네? 라고 좋게 보면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의해야 점은 뭐예요? 나의 라이벌, 그리고 내가 막 말로 말실수, 뭔가 다툼, 경쟁 좀 치열하겠네. 내 주변에 내 라이벌이 많겠네. 그러면 결국 내가 병한데 이 정민연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요? 아, 사람 사이에서 내가 뭔가 겁내지 않고 좀 치열하게 가야겠네. 겁재들하고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혼자 조용히 있을 거야. 혹은 사람들을 나를 주목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 이 운을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내년 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시면 돼요. 어. 신금에게 정화는요. 신금에게 정화는 뭐예요? 아까 금수목화 관이죠, 관. 신금한테 정화는 편관이네요. 편관운이 들어오는 거네요. 오, 그래요. 저도 병환대. 우리 같이 라이벌들과 함께 치열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약간 사람이 병화한테는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생각을 펼쳐내는 행위. 그래서 저도 약간, 유튜브가 잘 되나? 유튜브를 하는 게 좋은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음. 그러니까 운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선 내 십성은 저희 그 영상에서 올려도 드렸지만 제가 이제 다음에 또 한번 십성을 더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거를 또 준비해 올 건데 우선 십성은 알아야 돼요. 십성이 뭐냐면 나한테 인성, 어, 재성, 관성, 비겁, 겁재, 식상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나의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운세를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경금유월생 다시 돌아와서 진토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우리 진술충미가 제일 어렵죠. 운 보는 게. 응? 그러면 경금유월생한테 진토가 뭔지를 보면 돼요. 우선 진토는 유금과 합을 합니다. 진유합이 일어나요. 왜냐면 진토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을목. 유금에는 뭐가 들어있죠? 경금. 을경화 금이 되거든, 얘네들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진유합이 되고 안에서는 을경화 금이 돼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가 경금이 있다, 일간이라고 보면 금금모, 나의 여자죠, 여자. 응? 나의 정제 이슈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내가 남자 경금이야. 그러면 합을 해버리는 거야, 빨리. 응? 진유합도 되고. 그러면 얘가 원래는 진토는 얘한테 경금한테 사실은 편인이잖아요. 편인인데 알고 보면 편인이 아닌 거야. 을목인 거야. 쟁 거야. 그쵸? 그러면 이런 운에서는 남자분들이 좀 이성과의 관계에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너무 빨리 합을 해버리는 거야. 뭐지? 어. 얘 정체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냥 '어라? 괜찮은 사람인가?' 하고 화를 해 버렸는데 혹은 뭐 하룻밤을 보냈는데 알고 보면 뭔가 실수였다거나 혹은 그게 내 발목을 잡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한 스캔들이 일어난다든가. 왜냐면 잘못하면 너무 빨리 합을 했는데 얘가 진토가 토가 얘도 가장 토답지 못한 토잖아요. 그쵸? 얘도 진토는 토의 기운을 발휘하는 게 진사, 오, 미 요 구간만 발휘한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얘가 자기의 색깔을 막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진토일 때 만나서 "어머
나랑 합을 하는 진토 이러면서 좋아했는데 알고 보면 얘가 나를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래서 좀 진토운에서 경금운, 경금 유월생 특히 경금분들은 요 진토를 좀 주의해서 너무 성급하게 보지 말아야 한다도 되고요. 또 좋게 보면 외경화 금이 되니까 '아 연애를 하겠네.' 연애 흔히 그냥 아주 간단히 '아 연애를 하겠구나. 첫눈에 반한 누군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호라는 거니까. 그래서 또 뭐냐면 진토에서 가장 먼저 볼 거가 이제 우리가 항상 진술충미가 나오면 뭘 봐야 된다 그랬죠? 뭐가 임묘되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진토에는 뭐가 임묘돼요? 임수, 신금이 임묘돼요. 그쵸?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내 식신이 임묘가 되는 거야. 내 가장 중요한 밥그릇을 진토가 어 감춰 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그러면 이게 직장이나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들이 내 일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식신이 임묘되는 그 토 구간을 만나면 만약에 뭐 이런 거예요. 장사를 하던 사람 막 음식점을 해서 맨날 막 손님이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식신이 임묘되는 구간을 만나면 손님이 딱 끊기는 거예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혹은 식신이잖아요. 그럼 나의 아랫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막 뭐 내가 이렇게 쓰던 나의 직원들이 갑자기 막 안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다 이상한 직원만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식신이 임묘되는 것도 꽤 힘든 구간이 돼요. 근데 경금한테는 임수 이 진토가 나의 식신과 신금, 겁재가 임묘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겁재가 임묘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이벌이 임묘되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내가 경쟁 활동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겨야 할 때는 그런 운에서는 쪼끔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나의 라이벌도 임묘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치열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치열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경금 요였으면 '치열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아이 귀찮다.' 이렇게 '아유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러는 거야. 나의 밥그릇도 임묘되고 나의 라이벌도 없는 세상에서는 뭐예요? '희망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답답함 그리고 돈 실수 어 돈을 잃거나 혹은 내가 이성관계에 실수하거나 혹은 내가 뭔가 내 일에 있어서 안 풀린다거나 요런 구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토가 편인이지만 안의 기운들은 좀 다 이 경금 유월생한테는 딱히 그렇게 도움이 되는 구간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하지만 누구나 만난다. 만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잘 현명하게 거기서 내가 몸을 낮춰야 될지 아니면 나를 좀 괴롭혀야 될지 아니면 싸워서 이겨야 될지를 그 운에 맞게 여러분이 결정하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병진일주? 병진일주한테는 병진일주 병화한테는 임수가 뭐예요? 평관이죠. 평관이 임묘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럼 평관이 나를 괴롭히는 거면 좀 낫겠죠. 그거는 이제 월지랑 그 운도 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 신금이 임묘되잖아요. 병화한테는 신금이 뭐죠? 정제잖아요. 나의 평관과 정제가 임묘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모든 임묘가 되는 거는 그것이 답답함은 있어요. 내가 그 어쨌든 갖고 있는 걸 못 써먹는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답답함은 있다. 그래서 진술충미 구간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